자, 오늘은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무기, 제37법칙, 설득력 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요, 단순히 쇼맨십 같은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심리전 그 자체죠. 오늘 이 전략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작동 원리를 쑥쑥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48가지 법칙 중에서 유독 이 법칙에만 역전, 그러니까 반대 효과나 부작용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 법칙이 가진 힘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 오늘 끝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따라와 보세요. 아마 마지막엔 정말 소름 돋는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정면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싹 돌아가서 감정에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거죠.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압도적인 볼거리 하나로 생각할 틈도 안 주고 마음을 훔쳐버리는 그런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말하고 이미지,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말로 하면 꼭 근데 그건 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잖아요. 반박할 시간도 주고요. 근데 이미지는요? 그냥 쾅 하고 뇌니에 박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버리죠. 강렬한 이미지는 의심 많은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사는 심장으로 가는 일종의 하이패스 같은 겁니다. 이야, 17세기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 말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우리는 결국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본 걸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모든 감각을 그냥 압도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말로 막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상 이미 진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내 맘대로 조종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경거리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섭죠? 첫째는 불편한 현실에서 딴 데 보게 만들기, 즉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고, 둘째는 내 진짜 속셈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연막, 바로 기만입니다. 시선을 돌리거나 아예 속여버리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루하고 힘든 현실보다는 뭔가 막 웅장하고 멋진 판타지를 더 좋아하죠. 구경거리는 바로 그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나라의 경제 문제나 정치적 불안 같은 안 좋은 일이 많을 때 갑자기 엄청난 국가적 축제를 열거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와, 멋있다 하고 감탄하는 동안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슬쩍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 옛날 서커스나 약장수 생각하면 딱이에요. 시끄러운 음악 틀고 광대가 막 제주 넘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그렇게 쇼에 정신 팔린 사이에 약장수는 슬쩍 가짜 약을 파는 거죠. 요즘도 똑같아요. 정치나 마케팅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 그냥 감성적인 이미지나 강렬한 슬로건 하나 툭 던지잖아요? 거기에 혹해서 진짜 중요한 건 못 보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30법칙은요, 그냥 독립적인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뭐랄까, 다른 모든 법칙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일종의 운영체제나 무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무대 위에서 다른 법칙을 쓰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너지 효과는 바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힘입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무대를 이용하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엄청나고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써먹은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는 개선식을 그냥 나 이겼다 하고 행진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국적인 동물들, 수많은 포로들, 번쩍이는 전리품들, 이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에게 카이사르는 그냥 뛰어난 장군이 아니라 거의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건 승리 보고가 아니라 셀프 신격화 작업이었던 거죠. 자,
카이사르처럼 스스로를 거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보여줘야죠. 바로 이때 구경거리는 당신에게 왕의 아우라를 입혀주는 가장 효과적인 옷이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위대하냐면 첫째,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태양이다. 끝. 태양. 누가 감히 태양한테 토를 달겠어요. 이 태양왕이라는 압도적인 상징, 이 이미지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구경거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결과물이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조 비유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눈에는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다니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살아남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중에게는 바로 그 우아한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죠. 바로 이 백조 효과가 당신을 더욱 비범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이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딱 그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팀 쿡이 아주 단순한 무대 위에서 세련된 방식으로 제품을 공개하잖아요. 그 모습 뒤에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몇 년간 겪었을 수많은 고통과 실패가 완벽하게 감춰져 있죠. 우리는 그 노고가 아니라 결과물이 주는 마법 같은 순간에만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야기였죠?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경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냥 믿게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지, 즉 복종을 이끌어내는지 말이죠. 어떤 숭배 집단을 만드는 핵심은요, 지적인 논쟁을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대신 화려한 의식, 상징적인 물건, 웅장한 볼거리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하고 따질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 웅장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강렬한 감정적 흥분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말로 싸우면 끝이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편만 갈라지죠. 그런데 그냥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시각적 증거 하나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웅장한 장면 하나를 연출하는 것. 그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득의 무기가 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 3-7법칙 정말 무섭지 않나요? 단순히 시선을 끄는 기술을 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고 대중의 심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진짜 목적은 숨기고 골치 아픈 논쟁 자체를 피해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기만과 통제의 궁극적인 도구,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법칙에만 역전이 없다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와 상징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권력을 얻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된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이미지로 소비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대 로마나 프랑스 왕정 시대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구경거리의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피드, 정치인들의 유세 현장,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와 기업 브랜딩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구경거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즉 구경거리로 가득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실과 연출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저 현혹되지 않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구조를 꿰뚫어 보는 비판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